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조기 대선은 거의 확실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언제 대선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대선이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언제 퇴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야권은 탄핵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박이 주저하는 한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플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여당 내의 분위기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바로 12월의 첫날입니다. 보통 마지막이라면 정리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올해 12월은 정리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복잡한 마음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 오래간만에 좀 다른 얘기도 좀 해야죠. 어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상당히 강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9월 9일 북한의 그 5차 핵실험 이후에 그 82일 만에 그 대북 제재를 이제 그 채택을 했는데요. 예. 네, 가장 좀 오래 좀 걸렸죠. 예. 그만큼 이제 진통이 컸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북한의 그 광물 수출을 연간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300억 원 정도 줄이는 것이 그 주요 골자입니다. 제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안에다가 북한의 석탄 수출 가운데 그동안 그 민수용은 이제 그 규제 대상에 거기서 제외됐던 것에 상한을 두었습니다. 지난 그 2015년 북한의 그 석탄 수출 총량 또는 이제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과 물량 가운데 낮은 쪽으로 수출량을 통제한다는 것이 그 주요 골자인데요. 예. 이 밖에도 이제 그 기존의 그 수출 금지 광물 품목 2에 은과 동, 니켈, 아연 등 4가지 품목도 추가를 했고요. 유엔 회원국 자격도 좀 거론을 했죠. 네, 석탄 수출 상한제만으로 북한에 연간 한 6억 달러에서 그 7억 달러 정도의 그 현금 수입 그 삭감 효과가 이제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북한에 이제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하죠. 예. 왜냐하면 이 중국과의 그 무역 관행이 상당히 그 밀무역 관행이 맞습니다. 밀무역이 많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좀 크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죠. 아니 하도 국내적으로 핵폭탄이 매일 뻥뻥 터지니까 이게 북한 얘기 오래간만에 하니까 머리가 새로 아주 여러 가지가 새롭네요. 진짜.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맞습니다. 잊지 못하는 게 문제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 지금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탄핵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새누리당 비박계인데, 네? 지금 공식 입장이 나오긴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새누리당 그 비상시국위원회 비주류 중심이죠. 이 대표적 그 실무자 연석회의를 갖고 8일 밤까지 협상 시한을 주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9일 그 탄핵 표결에 그 동참하기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그 진퇴 문제에 대해서 그 여야 협의에 대해서 8일까지는 좀 기다려보겠지만 만약 그때 결론이 없으면 탄핵에 이제 나서겠다는 얘기인데 이 적절한 그 퇴진 시점으로는 그 내년 4월 말을 제시를 했고요. 이와 함께 이제 그 전에 그 국회가 그 거국 중립 내각을 위한 그 국무총리를 추천을 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한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고 그 이선 후퇴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
새누리당 그 비상시국위원회 쪽은 이 탄핵 의결 정조수 확보에는 그때 가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문화일보는 다른 얘기가 되네. 네. 문화일보가 이제 어제 그 비주류 그 31명에게 좀 확인을 해보았더니 12월 9일 탄핵안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대해서 그 23명이 투표를 하겠다. 7명은 그때 가서 보겠다. 1명은 투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달 21일 조사 때와는 상당히 좀 달라진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좀 동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죠. 김무성 전 대표는 외국 나갔어요? 네. 아니 도대체 탄핵에 총대를 매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나왔죠. 아니 입장이 어떤지는 최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결과를 네? 좀 위임을 시켰다고 하죠. 아, 네. 그렇군요. 위임까지 시키시는군요, 이제는. 네. 아이고, 참. 근데 지금 이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비박들이 탄핵에 들어가면 새누리당 지도부 우리 21일 날까지 물러나겠다 그랬는데 우리 안 나갈 거야. 조기 전당대회 없어. 아니 근데 자신들의 진퇴가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전 이것도 아주 참 희한한 모습이라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아무튼 진퇴 문제가 정말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쟁점이 되고 있죠. 예. 네. 이제 그 강성 친박으로 불리는 그 조원진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만약 비주류가 주도하는 그 비상시국 회의는 오늘부로 좀 해체를 해야 될 것이고 비주류가 그 탄핵에 들어간다면 지도부 사퇴하지 않겠다. 로드맵도 다 거둘 것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놓았다고 하죠. 이정현 대표도 이 박 대통령의 그 진퇴 문제에 대한 그 여야 합의를 이제 그 촉구하면서 야당이 그 임기 단축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서 만약 야당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한다면 내가 뜨거운 손에 네, 죄송합니다. 뜨거운 장에 손을 지지겠다고. 괜찮아요. 뭐 뜨거운 장에 손을 지지면 뜨거운 손이 되니까요. 예. 네. 근데 참 요새는 자신의 진퇴가 무기가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게 이게 참 좀 서글퍼요. 그렇죠. 네. 예. 진퇴 문제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말을 꺼내는 순간 사실은 진퇴 문제에서 말을 꺼내는 순간에 그때 사실은 그때 물러난다 할 때 아니면 진퇴 문제는 이야기할 게 아니죠. 맞습니다. 야3당은 계획대로 간다. 계획대로 간다는 게 2일 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9일 날 한다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그 2일, 내일이죠. 예. 내일 원래대로 이제 그 내일이군요. 피겨를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어떻든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 대표들 어제 회동을 가졌는데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선을 그었죠. 이 선 탄핵 후 협상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 쟁점은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을 언제 표결할 거냐. 내일을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9일 처리하는 것도 이제 그 논의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받겠다고 하죠. 뭐 어떻게 할지는 오늘 중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제 9일로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연기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야3당은 그 박 대통령 제3자 그 뇌물죄와 그 세월호 참사 책임 문제 등까지 포함한 이 공동 탄핵 소추안을 이제 어제 확정하기는 했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시죠. 간단하게.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별검사 박영수 전 고검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죠? 네. 조폭 수사의 그 대부 대신에 그 재벌 저승사자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박영수 특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죠. 법과 원칙, 사실에 따라서 그 지휘고와의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하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한 건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과의 그 친분 관계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 수사 결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며칠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이 표결은 사실상 통과나 다름없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다, 뭐 간당간당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새누리당 비박 진영의 적지 않은 수가 결정 유보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 의원의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병국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지금 정병국 의원님께서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왜 흔들리죠? 탄핵이라는 거 지금 탄핵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그 탄핵에 동참했던 것은 이 국정 공백 상태로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 예. 따라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 그 자체가 수용이 안 되면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임기 단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하에서 탄핵에 탄핵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변수가 생긴 것 아닙니까? 3차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예. 국회에서 퇴진 일정을 포함을 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하는 입장 표명이 있은 뒤에 그러면은 국정 공백 상태를 합의에 의해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길이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9일까지 여야 합의로 대통령 퇴진 일정을 잡아서 대통령이 통보를 해라 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 비상시국회의의 입장입니다. 근데 9일까지 합의를 안 하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야당은? 저희들은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야당 3당만의 의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협상에 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9일에 탄핵을 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을 이야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야당의 협상을 기다리고 아마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이 일은 좀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9일에 만일 협상을 테이블에 나왔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결렬이 됐다. 그럼 9일의 탄핵인데 9일 탄핵 만약에 이거 절차에 들어가면 통과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협상은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일단은 저희가 탄핵에 동참을 했던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국정공백 상태를 끝내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게 도리다 하는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질서 있는 퇴진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탄핵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 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명분을 주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특히 야당이 대화에 임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질서 있는 퇴진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박계는 두 가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거국 중립내각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 그리고 4월에 그 상태에서 대통령을 그만두면 6월에 대선을 치른다. 대충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참 궁금한 게요. 이미 청와대는 예전에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당시에는요. 대통령 퇴진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요. 그 상태대로 내년 선거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이제 퇴진 일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굳이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정병국 의원님 말씀을 본다면
협상을 하되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거는 제 개인의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나 예. 이 비대위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이 비대위 위원들 그러니까 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40여 명이 좀 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탄핵에 동참을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확인을 해주신 분들이.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생각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협상에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의도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했다든가 예.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탄핵에 명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예.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야당이라든가 일부에서 이것이 꼼수다 어쩌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여야 3당이 합의를 해서 퇴임 일정을 지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저희가 이게 불확실한 이 탄핵을 추진해야 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이 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예. 또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공이 국회로 돌아왔으면은 국회에서는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대통령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통령 담화에서 또 다른 핵심이 개헌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 절차에 따라서 내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임기 단축이라는 용어를 썼다든지 이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를 하는 것은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사실은 질서 있는 퇴진과 명예로운 퇴진은 사실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우리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예. 입장 표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안 된다. 예.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그건 꼭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예요. 임기 단축 말고도 예를 들면 예.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 개헌을 하면 본인이 개헌 끝나자마자 내려오겠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도 개헌을 이룩한 대통령 이런 식의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람일 수는 있으나 지금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예, 불가능한 일을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야당이 협의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입장은 이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확정하는 데에 거기에만 집중하겠다. 모든 것을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 예. 다음에 개헌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퇴진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비상시국 회의를 해체하고 탄핵 일정을 중단하면 퇴진하겠다.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탄핵 일정 중단 안 하고 비상시국 회의 해체 안 하면 우리도 못 나간다.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은 일치된 내용도 아니고요. 조원진 최고가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조원진 최고 얘기 틀리고 이장우 최고 얘기 틀리고 또 이정현 대표 얘기 틀려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그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 정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당 지도부 퇴진하고 이 탄핵 대통령 조기 퇴진 일정을 확정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예. 예,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이고요. 예, 여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 지금 만일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제 비상시국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핵의 이 가결하는 정족수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네. 과정에 따라서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저희가 이러한 입장을 표명할 때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 담화 발표한 이후에 세 차례 비상시국회의를 하고 오늘도 지금 7시 반부터 또 비상시국회의를 하는데요. 예.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 없다고 보세요. 예. 문화일보가 어제 보도한 거 보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전화를 받은 분들이 유보라고 얘기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게 답을 했으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네. 근데 참 김무성 전 대표는 어디 가셨어요? 아니 이런데 오늘 지금 아침에 나오셨어요? 아, 예. 아니 근데 본인이 총대 매겠다 그러셨는데 입장 표명을 네. 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어제 그제 예. 저희들이 2차례 비상시국회의를 하는데 다 참여를 하셨고요. 거기에서 우리 중지를 모아가지고 입장 정리가 된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게 반복되는 얘기고 예. 변화가 없는데 자꾸만 요청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시냐를. 예. 이미 확정이 됐는데 우리 입장이 정리가 됐는데 왜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나오셨어요.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어떤 게 결정될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네. 야당에 예. 이 대화할 것을 요구할 거고요. 예.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 예. 입장 정리를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거 지켜봐야죠. 요새 예.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과 가장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38분 38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아침은 강변북로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고와 고장차 때문인데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 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는 처리 작업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파가 더해지면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고요.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일산 쪽으로도 잠실대교 지난 지점 1차로 고장차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파도 길어지고 있어서 암사대교 이전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도 20분 이상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또 여의도 부근으로 정체인데요. 이렇게 정체 구간 통과하는데 각각 10분 이상 소요되고요.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신정교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10월 29일 이후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3번 있었습니다. 1차에는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과 홍보 등에 관해서 청와대 보좌진이 갖춰질 때까지만 조금 의견, 도움을 받았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검찰 수사 결과와 좀 많이 다른 얘기였고요. 이 담화 당시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대면 조사 여기에는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3차 담화에서는 사심 사익 추구한 적이 없다. 거취 문제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 담화의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음성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에 있어서의 지금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박 대통령이 음성 분석을 한번 해보신 음성 분석 전문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충북 도립대 정보통신학과의 조동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음성을 분석하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보면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어떤 감정 상태 읽히죠. 네. 그런 감정 상태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진실성 여부. 아하.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병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 뭐까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질병 상태. 질병 상태. 어디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 교수님 그냥 딱 들으면 아시는 거예요? 저희도 음성 분석기 보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제 목소리는 어떤가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시구나. 예. 근데요. 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3차 대국민 담화는 그러면은 분석을 해보셨죠? 네네. 예. 근데, 일단,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주변이 제대로 관리 못한 게 나의 잘못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쨌든 중법적으로 선의에 의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분석이 나왔습니까? 사실 의뢰받고
분석을 좀 해봤었는데요. 네. 조금 의미가 있게 나오는 게 박 대통령께서 그 3차 담화에서 네. 보통 이제 목소리의 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의 톤이, 2차 때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음성에 실리는 힘이 2차 때에 비해서 3차는 1.4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그 거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사익 추가 안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쭉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음성에 실리는 힘이 2차 때보다 1.4배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상당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음성에 힘이 실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면 20데시벨 이상이 증가를 합니다. 2차 때보다. 20데시벨이요? 네, 20데시벨 이상이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이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하고 중간에 쉬지 않습니까? 이거 포즈라고 하는데 요 심이 지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을 때는 지금 이걸 갖다가 언필드 포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적절히 잘 쉬면 음성의 전달력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구사를 하고 계세요. 3차 담화 때는? 3차 담화 때는. 2차 때랑 달리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절도 있게 들리고 뭔가 어떤 의도가 읽히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도록 이렇게 3차 때는 그 담화를 이렇게 끌고 가셨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셨던 그 사익 추가 안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면 그 대통령께서 임기 단축에 관한 문장도 있었고요. 사심 없었다, 사심 추가 안 했다라는 문장도 있었는데 음성의 톤은 사심 추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임기 단축보다 약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동반해서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는 도리어 약간 떨어져요. 어떤 게 떨어져요? 음성에 실리는 힘이 약간 도리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요? 어떤 부분? 음성에 실리는 힘이. 그러니까 사심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사심이 없었다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의 이제 안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임기 단축에 관한 언급보다는 사익 추가 안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도가 약간 미세하게라도 좀 흔들리는 쪽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지금 안정도가 흔들린다라는 거는 사익 추구가 없었다. 그게 안정도가 좀 흔들린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안정도도 흔들리고 톤이 좀 떨어지고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임기 단축보다 톤은 약간 올라가셨고요. 올라가셨는데도 도리어 그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안정도가 좀 약간 흔들린다. 아주 미세하게 좀 흔들리는 쪽으로 나오니까 그런 물론 그렇죠. 이게 과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고 이것이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뭐 이것이 진리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2차 담화도 분석해 보시고 1차 담화도 분석해 보시고 이러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진짜 본인이 억울했던 부분 같은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청와대에서 구술했다거나 사이비 종가에 빠졌다거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진짜 억울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분석해 보셨어요? 그 부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 안 해보셨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빠졌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1차, 2차 담화 전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에서 변화가 어떤 게 있었어요? 하여튼 1차 담화 같은 경우는 좀 그 평범하게 국면 전환용의 그 음성이었고요. 2차 담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높이는 평상시 톤인데 음성에 실리는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음성 분석하면서 이렇게 쾌적을 이렇게 보면 보통 그 높이의 변화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고 음성에 실리는 힘이 이렇게 변화하는 쾌적이 있는데 완전히 음성에 실리는 힘이 그리는 쾌적은 완전히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아주 속된 말로 이런 표현 아침에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밀려서 고스톱 치는 그런
그런 음성이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건 뭐 속된 표현이 아니라 전문적 표현이죠. 밀려서 웃읍시다. 예. 네, 근데 3차 때는 좀 나름대로 의지를 밀려서 시기보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한번 돌려야 되겠다 속된 말로 라는 식의 좀 의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높이는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실리는 에너지가 1.4배가 된다는 건 이제 의지가 어느 정도 실리신 그런 음성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차만 비교했는데 예를 들면은 과거에도 대통령 연설 좀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과거하고 그럼 지금 요 시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음성 같은 경우는요, 여성 측은 톤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낮게 까치는 편인데, 그렇지만 남성 평균치를 상회하는 힘이 실려 있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함부로 이렇게 덤빌 수 없는 그 위험이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있다. 느껴지는 그런 음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본래 음성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사건 터지죠. 세월호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국민담화가 이제 추석 임박해서 나오는데 목소리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국민 여러분, 추석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끝을 끈다 이거죠. 끝에 끌고 이렇게 음성을 이렇게 좀 평범하게 가져가면서 끈다는 건 뭐를 뜻하냐면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정서적에 조금 고소할 때 저기 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바뀌셨다가 다시 이제 세월호 어느 정도 지나신 후에 다시 이제 낮은 톤이고 또 힘이 실리는 식으로 다시 원위치 하셨어요. 원위치 하시고 요번에 이제 촛불하고 이제 맞부딪히시면서 지난 가장 큰 변화가 지난 11월 4일이죠. 최순실 관련 언급했을 때 완전히 그냥 완전히 초상집 그 음성이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본인도 가슴이 좀 이렇게 좀 나가지 좀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안정도에 관한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는 수치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정상 그런 상황으로 흘러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도립대 정보통신과학과 조동욱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